네, 마지막 3번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과 같이 R1, R3는 3옴, R2는 6옴이에요. 그리고 이 측정기 전기 용량은 2패럿, 그다음에 전이차를 15V로 이제 줘가지고 회로를 구성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 이 문제를 각각 보면서요. 이제 문제가 의미하는 그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 회로를 살펴볼 건데 이러한 내가 힌트를 줄 테니까 풀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보시면 뭐 스위치 S를 닫는 순간 오랫동안 닫아놓았더니 오랫동안 닫아놓아 완충되었을 때 완전히 충전된 후 다시 열었을 때 완전히 충전된 후 다시 열었을 때 자, 이렇게 다 시간에 대한 힌트를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간에 대한 힌트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 생각을 먼저 조금 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회로를 정리를 해놨어요. 미리 정리를 해놨고 이제 1번부터 볼 겁니다. 스위치 S를 닫는 순간 R3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R3에 흐르는 전류가 R3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입니까?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식 자체를 조금 보자면 이 회로 자체를 먼저 보자면요, 이렇게 루프를 3개를 만들 수가 있죠. 루프를 3개를 만들 수가 있고 1번 루프에 대해서 뭐 보고 2번 루프에 대해서 보고 3번 루프에 대해서도 식이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일단 여기서 키로요프의 이제 전압 법칙과 이제 분기점 법칙 각각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럼 분기점 법칙부터 간단하게 봅시다. A라는 저 위치에서 분기점 법칙을 적용을 할 건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분기점 법칙에 의해서 I1은 I2 플러스 I3라고 쓸 수 있겠죠, 처음에.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1번 루프를 먼저 보자면 보기 쉬운 루프를 먼저 볼게요. 자, 간단한 루프들부터 보자는 거예요. 간단한 루프들부터. 자, 근데 1번 봤을 때 이제 이 전지가 전이차를 공급해줘요. 얼만큼? 15V였죠. 근데 이 저항이나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압을 걸어준 전이차를 이제 사용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전압 강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강화. 전압 강화를 누가 일으켜요? R1에서 먼저 일으키는 전압은 우리가 V는 IR로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IR로 쓰니까 I1, R1 쓸 수 있고요. 자, 그럼 1번 루프니까 I2, R2까지 쓸 수 있겠죠. 그럼 각각의 값을 먼저 대입을 해보면 이 저항값을 먼저 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3i1 6i2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2번 루프를 먼저 보면은 i2랑 i3가 이렇게 나눠져요. 그렇죠? 나눠지는데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루프를 좀 정리해야 되지? 원래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딱 정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처음에 먼저 크게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번 루프를 먼저 보면은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엔 누가 흘러요? i3가 흐르고 있겠죠. i3 흐를 거고 이 C에는 어떤 전화량과 그 다음에 전기 용량에 의해서 이 전압이 도출되죠.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풀 때는 조금 편하겠네 라고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3번 루프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15V만큼 이제 전지가 에너지를 전위로 공급해줄 거고요. 또 이 R1에서 I1, R1만큼 쓸 거고. 그럼 여기가 그 다음 누구예요? 스위치는 건너뛰고 이렇게 건너 이어주고 그 다음에 R3죠. 여기서 I3, R3, I3, R3. 근데 축전기에서도 전압이 사용되죠. 어떻게? 이렇게 C분의 Q로 사용되는데, 자, A번에서 말하는 거는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이에요. 자, 닫는 순간에 축전기에 충전된 전화량이 존재할까요? 딱 그냥 스위치 딱 닫았는데 딱 닫는 순간에 보자는 거니까 축전기에 충전된 전화량은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닫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전류가 팍 흐르기도 전에 이 축전기에 이제 전화량이 충전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날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날릴 수 있고, 우리가 i3를 구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KCL에서 이거를 이용하면 되겠죠. i3는 i1-i2로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15-r1은 3이니까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r3도 3이니까 쓰고, i3는 위에서 i1-i2로 바꿔서 쓸 수 있다 했어요. 그럼 다시 여기서 식을 다 전개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연립방정식이 도출되었습니다. 연립방정식이 도출되었고, 이 연립방정식에 대한 이제 우리가 각각의 i1, i2를 구하면 누가 나와요? i3가 무조건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고, 이거를 각각 구해주시면, 연립방정식은 그냥 구해주시면 돼요. i1은 3A, i2는 1A. 그래서 i3는 i2랑 i1에서 i2를 뺀 거니까 i3는 2A가 도출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A번이고, 자, 그다음 B 스위치 S를 오랫동안 닫아놨다. 완충되었다라고 돼요. 완충. 자, 완충되었다라는 거는 이 완충이 됐는데 여기 이 축전기가 완충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조금 생각을 좀 해보면 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완충되면 이 전류가 더 흘러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 완충되면 얘가 전류가 더 흘러도 얘한테 충전시킬 수 있는 그 전화량의 그런 용량이 없는 거죠. 완충되었으니까 전류가 더 흘러도 나는 얘를 더 충전하고 싶은데 나는 이 충전할 수 있는 최대치에 이미 도달했어. 그럼 전류가 흘러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필요가 없는 거, 흐르지 않는 거죠. 흐르지 않는 거죠. 축전기 완충 시 이 i3로 흐르는 전류가 없습니다. 제로예요. 그러면 i1은 i2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똑같이 하면 분기점 법칙에 의해서 i1은 모두 i2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KVL 하나 쓸 수 있겠죠. 이 첫 번째 루프 쓰면 될 거고요. 어떻게? 옆에서는 똑같이 15-i1, r1, i2, r2가 되겠고, 자, 근데 i1이랑 i2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저항을 대입을 먼저 해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1을 i2로만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9i2가 15니까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건 R2에 흐르는 전류 i2니까 i2는 3으로 양변 나눠주시면 3분의 5A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스위치 S를 오랫동안 닫아놓아 축전기가 완충되었을 때, 자, 상황은 똑같아요. 전화량이 얼마나 충전되었습니까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전화량이 얼마나 충전되었습니까? 자, 전류는 축전기 쪽으로 흐르지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린 뭘 할 수 있어요? 뭐는 할 수 있어요? 이 키르히오프 법칙, 전압 법칙을 적용은 할 수 있어요. 왜? 누가? 축전기가 전압은 강화를 시키는 친구예요. 그렇죠? 전압은 강화시켜요. 근데 뭐만 안 하는 거예요? 전류만 흐르지 않는 겁니다. 완충되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또 써주면 15-i1, r1, 그 다음에 일단 써볼게요. i3, r3, 그 다음에 축전기에 대한 전이차 이렇게 되겠죠. 10분의 q 되겠는데, 자, 축전기 완충되면 i3 있다 없다? 없다. i3로 가는 전류가 없다. 흐르지 못한다.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각각 구한, 여기서 이 상황에서는 i1이 모두 i2로 간다 했죠. 축전기 완충 상태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겠고, R1 값은 3이요. 그 다음에 C는 2페럿이라고 아까 줬고, 그럼 이렇게 식을 최종적으로 디벨롭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계산을 딱 해주시면은 20쿨롱이 나와요.